공간에 포함된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할 수 있다면 이는 연결 공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잇는 방법은 늘 존재하기에 우리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연결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어쩐지 친근함이 느껴지는 지역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정조 임금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힌 융릉에 수시로 행차하여 안녕을 빌었다고 하는데 정조의 효심이 지극하여 그러한 지명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은 어쩐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문용입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소다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소다미술관은 화성시에서 몇 안 되는 귀한 미술관입니다. 원래 찜질방으로 지어지기 시작한 건물이지만 이 자리에 입지 조건이 바뀌면서 공사가 그만 중단되었고 건물은 완성되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고 합니다. 건축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한 건축가가 기발한 제안을 하여 이 자리는 근사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넓은 야외 잔디광장은 원래 불가마가 들어설 자리였습니다. 소금방이나 보석방 같은 테마방 자리는 천장을 드러내어 지붕이 없는 독특한 분위기의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2층 루프탑에는 컨테이너를 올려두었는데 이것은 물류센터가 많이 위치한 화성시의 지역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안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찜질방 요금을 내는 매표소 자리는 미술관 안내 데스크가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락커룸 자리는 굿즈를 판매하는 디자인샵이 되었고 찜질방을 나와 식혜로 땀을 식히는 식당가 자리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카페로 변했습니다. 1층 실내 전시장은 원래 남탕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벽에 창이 뚫린 윈도우 갤러리는 천장에서 물이 내려오는 폭포탕 자리였다고 합니다. 몸에 쌓인 때를 벗겨내는 찜질방이 이렇게 마음의 때를 벗겨내는 미술관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찜질방 건물의 극적인 변신,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방문했을 때 소다미술관에서는 불편한 미술관, 우리는 그들에게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전시는 폭력과 그 이면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엔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폭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생태계 파괴, 인간의 존엄성 훼손, 재난, 참사, 전쟁 등 인간의 파괴적 행위 대부분이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때론 눈에 잘 띄지 않고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곳에 더욱 깊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겐 더욱 위협적이겠지요. 폭력은 돌고 돌아 언젠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순환고리에서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혹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방관자일 뿐입니까? 종이배에 탄 사람이 빛나는 별을 채집하고 있습니다. 별은 날카로워 나무를 다치게 합니다. 그 별들을 실은 종이배가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아랑곳 않고 시선을 돌린 채 별을 담습니다. 폭력의 수단을 말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제목처럼 작품은 마치 가상의 공간을 담아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잔혹한 현실을 직접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진실을 알리고 싶지만 저지되는 모습. 얼굴을 가린 채 마리오네트처럼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일하며 그저 고개 숙여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 이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대부분의 모습은 아닐지요.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커튼으로 가려버리거나 나무처럼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입니다. 어쩐지 기괴하고 불편한 자연의 풍경입니다. 다시 이어붙일 수 없을 것처럼 깨져버렸고 어딘가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초록색은 생명력을 잃었고 마치 녹조로 오염된 듯 탁해 보입니다. 기후변화로 빙하는 녹아내립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은 파괴적 행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겪었지만 어쩌면 다가올 또 다른 재앙을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그곳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사라지게 합니다. 원래 그곳에 있던 의미와 가치를 파괴하고 대신 새로운 기득권을 위한 사회적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잘 정돈된 도시 풍경의 이면에는 검은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밀려난 이들에게 소외감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무의미하게 남겨진 돌과 길가의 잡초, 가치가 퇴색된 석고상의 모습은 어쩌면 이러한 과정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도시의 풍경에 익숙해지는 만큼 우리는 누군가를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재난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점차 둔감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은 처음과 달리 흐릿해집니다. 재난은 반복되지만 미디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재구성하여 결국 아무 일도 아닌 듯 희석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이 작품들에는 제목이 연상시키는 원래 사건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은 종종 그것을 다루는 이의 의도에 따라 가공되어 원래의 사실과는 거리가 먼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하고 맙니다.
정조 임금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와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회가변을 화성에서 치르는데 그 장면을 8폭 병풍에 담은 그림이 화성행행도입니다. 이 작품은 언뜻 보면 화성행행도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다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익숙한 풍경이 하나둘 보입니다. 광화문의 시위 현장, 정치인들의 선거 유세 장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공공장비, 노숙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는 덤덤하게, 누군가는 불편한 시선으로 받아들일지 모를 이 풍경은 그 당사자들에겐 생존을 걸고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장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정에는 점차 눈길을 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구호는 그 간절한 만큼 점점 짧아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년기부터 군대를 거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끈질기게 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는 마침내 시인이 되었습니다. 죽어버린 자신의 삶 대신 내면의 시인을 깨운 덕분에 그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의 기억은 아프지만 그럴수록 더욱 강력하게 그것을 부르며 회복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는 아픈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여 끊임없이 시를 써왔다고 합니다. 폭력의 피해자는 외롭지만 폭력은 외롭지 않은 듯합니다. 폭력은 폭력끼리 단단히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연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많다는 건 우리 사회가 사랑의 연대가 아닌 폭력의 연대로 작동한다는 뜻은 아닌지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라는 말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와 너로 맺어진 우리가 있고 그들과 선을 그어 만들어진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이기 때문에 소속감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이기 때문에 얽매이며 갇힐 수도 있습니다. 소수인 약자의 목소리는 종종 우리라는 이유로 다수의 목소리에 묻힙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미술관에 시상대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모습이 어색해 보입니다. 우리가 늘상 봐온 시상대 모습과 달리 순위를 거꾸로 뒤바꾸어 놓은 것인데요. 만약 대회의 시상대가 정말로 이런 모습이라면 사람들은 3등이 되길 바랄까요? 아니면 그래도 1등이 되길 바랄까요? 인간 욕망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냉소적인 해악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소다미술관은 2020년부터 도시는 미술관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화성시의 이야기가 담긴 건축과 디자인, 예술과 경관, 역사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 지역 여행 콘텐츠로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화성시는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젊고 성장하는 도시로 꼽히지만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공동체 단절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다미술관은 지역사회 이슈를 예술로 풀어내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연결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엔 물리적 폭력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때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지요. 폭력은 돌고 돌아 언젠가 자신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순환고리에서 여러분은 가해자입니까? 혹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거기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방관자일 뿐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멀리 있는 고통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가까이에 있는 고통은 그저 불편해합니다.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고 모른 채 하는 건 어쩌면 소외라는 이름의 또 다른 가해는 아닐지요. 그저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피해자면서 가해자고 때로는 방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문용이었습니다.